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협 소설이 아닙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이자 무림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대서사시입니다. 잊혀가는 가치를 되새기고 세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감동을 선사할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깊이와 감동이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전통 무협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현대적인 재미와 감각을 놓치지 않는 새로운 무협의 지평을 열어보이겠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태산은 늘 그랬듯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태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협곡 사이에는 이련문이라는 작은 문파가 존재했습니다. 이련문은 무림의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미미한 문파였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무학과 강인한 정신력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무학의 정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문파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언제나 소박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무공의 도를 깨닫고 강호의 평화를 은밀히 수호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련문의 존재는 강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아는 이들조차도 그들을 그저 산속의 은둔 문파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공과 신법은 어느 명문 정파 못지않게 깊었고 그들의 무예는 세상의 어떠한 사악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련문의 장로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주의 표정은 심각했고 장로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장로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들으시오. 최근 강호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 흑풍문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무림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의 잔혹함은 이미 도를 넘어섰소. 흑풍문은 약소문파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파 중의 사파였습니다. 그들의 힘은 막강했고 수많은 무림인들이 그들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었죠. 그들의 무공은 사악했지만 강력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흑풍문의 마수는 이미 강호의 절반을 집어삼켰고 정파의 명문 문파들조차 그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했고 강호는 혼돈과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언제 자신들의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문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소 문파이지만 강호의 일원으로서 좌시할 수만은 없소. 이련문은 비록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강호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천명해왔소. 이대로 흑풍문의 만행을 두고 본다면 무림의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은 암흑에 잠길 것이오. 하여 우리 이련문은 흑풍문의 만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오.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무림의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에게 다시 평화를 안겨줄 것이오. 문주의 비장한 선언에 제자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 협객, 연청이 있었습니다. 연청은 이련문의 젊은 사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재능과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직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학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하며 이련문의 비전 무공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무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정의감과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풍문의 횡포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제자들이 비록 미약하오나 소수의 정예로 흑풍문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강호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련문의 존재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연청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결의는 강철 같았습니다. 문주는 연청의 굳은 의지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련문은 소수 정예 문파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문파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흑풍문의 세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의 잔혹함은 무자비했습니다. 이련문이 나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주는 연청의 눈빛에서 강한 신념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청의 안에 잠재된 거대한 잠재력과 불가능을 가능케 할 용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다, 연청. 너를 선봉으로 세워 정의 제자들을 이끌고 흑풍문의 동태를 살피고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련문의 명예를 걸고 강호의 평화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명심하라. 너의 목숨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이련문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 문주의 허락에 연청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모았고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 이련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 강호의 정의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청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험난할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이련문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것이오. 강호의 백성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고 평화를 되찾아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오. 연청과 그의 동료들은 흑풍문의 거점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여러 마을에서 흑풍문의 잔혹한 행태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약탈당한 마을, 피폐해진 백성들의 모습은 연청의 가슴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흑풍문의 무리에게 끌려가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연청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상처와 동시에 반드시 흑풍문을 척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공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흑풍문의 세력은 예상보다 훨씬 막강했고 그들의 무공은 사악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흑풍문의 무사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디에나 존재했고 그들의 동문 무공은 정파의 무공과는 다른 잔혹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연청 일행은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습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며 때로는 아끼던 동료를 잃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련문의 비전 무공인 이렵신공을 수련하며 내공을 다졌고 동료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흑풍문의 함정을 피해 나갔습니다. 이렵신공은 단순히 공격적인 무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법과 내공 수련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심오한 도였습니다. 연청은 매일 밤낮으로 이렵신공을 수련했고 그의 내공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이렵신공의 정수를 가르치며 함께 강해지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림의 정의로운 세력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련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기에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연청의 진심 어린 호소와 강한 의지는 점차 무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림에 흩어진 정파 세력들을 찾아가 흑풍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함께 연합하여 맞서 싸울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흑풍문의 잔혹함을 증명해 보였고 자신의 행동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결국 많은 정파 문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둘씩 연청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전투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연청은 가는 곳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며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차 강호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를 이렵협객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는 명성을 좇지 않았지만 그의 정의로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강호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었습니다. 흑풍문의 세력은 강력했지만 연청의 활약으로 인해 그들의 위세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청은 흑풍문의 사악한 계획을 하나씩 좌절시켰고 흑풍문의 주요 거점들을 격파하며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흑풍문의 후방을 교란하고 그들의 보급선을 끊으며 조직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흑풍문의 수장인 흑풍마군은 연청의 존재를 점차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현상금을 걸고 수많은 자객들을 보냈으며 심지어는 무림의 동문 기술을 이용한 함정을 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청은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 돌아왔습니다. 그의 무공은 날마다 발전했고 그의 지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연청과 흑풍마군은 태산의 깊은 계곡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무림의 고수들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던 신비로운 장소였고 그들의 대결은 강호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흑풍마군은 사악한 기운을 내뿜으며 연청을 압박했지만 연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의 이력신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흑풍마군은 검은 기운을 내뿜는 마검을 휘두르며 연청을 공격했고 그 검기에는 혼을 빼앗는 사악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청은 이력신공의 정수를 펼쳐 보이며 바람처럼 움직이고 물처럼 흘러가는 무공으로 흑풍마군의 맹공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검끝에서는 자연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심오한 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연청은 흑풍마군을 쓰러뜨리고 무림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흑풍마군의 사악한 기운은 사라졌고 강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흑풍문의 세력은 와해되었고 그들의 만행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연청을 맞이했습니다. 연청은 이련문으로 돌아와 모든 공을 문파에 돌렸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호의 새로운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이름은 길이길이 무림사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강호에 회자되었고 많은 젊은 협객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청은 영웅의 칭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더 높은 경지를 추구했고 강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련문을 더욱 발전시켰고 무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후대에도 길이 이어져 이련문은 강호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청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협소설을 넘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약한 자들을 돕는 희생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연청의 이야기는 비단 무협소설 속의 영웅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대, 70대 분들이 겪어온 삶의 굴곡과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무협의 틀 안에서 회귀나 환생과 같은 현대 웹소설의 흥미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연청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청이 흑풍마군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 과거로 회귀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설정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연청은 미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강력하게 흑풍문의 음모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미처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며 무림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귀 설정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익숙한 스토리라인에 신선한 재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회귀한 연청은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련문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더 이상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림에 나서 흑풍문의 뿌리 깊은 악행을 근원부터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몰랐던 흑풍문에 숨겨진 음모와 그들과 결탁한 배신자들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인연들을 다시 만나 그들과 더욱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연청은 단순한 무력의 강함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무림의 약소 문파들을 규합하고 흑풍문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연합 세력을 구축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미래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했고 그는 흑풍마군조차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연청은 과거의 회귀를 통해 단순히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흑풍마군을 쓰러뜨리는 것을 넘어 무림의 고질적인 병폐와 부패를 척결하고 진정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강호를 건설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의 활약은 강호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백성들은 그를 구세주로 칭송했습니다. 또한 연청의 여정 속에서 50대, 70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지혜나 삶이 통찰과 같은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청이 젊은 시절에는 오직 힘으로 불의를 척결하려 했다면 회기 후에는 지혜와 포용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더 큰 연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적조차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공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과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연청은 삶의 무상함과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잃었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는 50대에서 70대 독자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협 액션을 넘어 삶의 철학과 인간적인 성장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 무협 소설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50대에서 70대까지 모든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